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백만장자 시크릿. 불을 끌어당기는 17가지 원칙을 알려주는 부자 매뉴얼. 하브에커지음, 나선수 옮김, 평기욱 감수, RH 코리아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로 내 말을 믿지 말라고 하면 모두들 황당해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은 오로지 내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통찰들은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옳거나 그르지도 않다. 내가 이뤄낸 결과와 나의 세미나에 참석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직접 체험한 일들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 책에서 알려주는 원칙들을 활용한다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을 그냥 읽지 마라. 목숨이 달린 것처럼 인생이 걸린 일처럼 간절히 읽고 소망하고 연구하기 바란다. 그러고 나서 이 원칙들을 직접 시험해보라. 효과가 있는 것은 계속해 나가고 효과가 없는 것은 미련 없이 내던져라. 단언컨대 돈에 관한 한 이 책이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책이 될 수 있다. 너무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이 책으로 인하여 당신은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성공이라는 결과물 사이의 간극을 확실하게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성공이라는 결과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독자들은 부동산, 주식, 비즈니스 등 각 분야에 대한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듣고 강연회에 다니며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 어찌 되었는가? 대개의 경우 도로 아미타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반짝이는 것 같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제 드디어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답은 간단하다. 이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의 무의식에 내재된 경제 청사진이 성공적으로 세팅되지 않으면 무엇을 배우든 얼마나 많이 알든 무슨 일을 하든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그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것일까?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나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그 이유를 알아보고 난 이후에 당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180도로 바꾸는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다. 어릴 때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어떻게 각 개인의 경제 청사진을 형성하게 되며 이런 영향력들이 어떻게 자기 패배적인 사고방식과 습관으로 이어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한 전반적인 방법론, 즉 쓸데없고 비생산적인 생각을 생산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힘의 선언은 물론이고 부자들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성공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마인드와 보다 많은 소득을 올려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전략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제1부에서는 돈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돈과 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들을 수정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전략이 소개된다. 제2부에서는 부유층, 중산층, 저소득층이 갈릴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17가지 백만장자 마인드와 더불어 당신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성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행동 지침들이 제시된다. 책 전반에 걸쳐 나의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경험담과 그들이 체험한 놀라운 변화도 사례로 제시될 것이다. 그럼 나의 경험은 어떠했냐고?
나의 시작은 어땠냐고 묻고 싶은가? 처음부터 줄곧 성공 가도를 달려왔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남들처럼 나도 잠재된 능력은 꽤 있었을 테지만 그걸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책을 읽고 온갖 테이프를 듣고 세미나에 수도 없이 참석했다. 정말 무지하게 미치도록 성공하고 싶었다. 돈 때문인지 자유 때문인지 성취감 때문인지 그저 부모님에게 썩 괜찮은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였는지 하여튼 나는 성공에 심하게 집착했다. 20대 시절에 대여섯 가지 사업을 벌였는데 분명히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꿈에 부풀어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좌절하고 더 처참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뭔가 잃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늘 실패였다. 레스오의 괴물을 찾아내려는 사자처럼 수익이라는 괴물을 찾아 헤맸지만 나는 그 녀석을 구경 한번 하지 못했다. 사업 아이템을 제대로 고르면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이 마지막 부분이 나의 머리를 강타했다. 똑같은 사업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는 왜 계속 실패하는가? 나의 잠재력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진지하게 나의 내면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박혀있는 믿음과 사고방식을 점검한 결과 내가 입버릇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불안과 걱정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실패할까봐 두려웠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 후에 일이 틀어져서 그걸 모조리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놈이 될 것이었다. 게다가 나를 지탱해주는 한 가지, 나에게 성공할 잠재력이 있다는 나의 믿음마저 사라질 것이었다. 내가 결국 성공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어쩔 것인가? 그러던 차에 행운이란 게 그렇듯이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분 중에서 상당한 재력가였던 아저씨에게 충고 한마디를 듣게 되었다. 어느 날 그분이 남자들끼리 카드게임을 하려고 우리 집에 왔는데 지나가다가 날 보았다. 내가 벌써 세 번째로 집에 기어들어와 아래층 스위트룸, 다시 말해서 지하실에서 빌부터 살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가 벌써 나의 변변치 못한 상태를 얘기했는지 그분은 장례식장의 유족을 바라보는 듯한 가엾어하는 눈으로 날 쳐다보면서 말했다. 아부, 나도 처음엔 너하고 똑같았어. 되는 일이 없었단다.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군. 난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못 들은 척 벽 쪽을 쳐다보았다. 아저씨의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후에 내 인생을 바꾼 충고를 듣게 되었어. 너한테도 그걸 알려주고 싶다. 이런 제기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설교잖아. 이 사람은 내 아버지도 아닌데. 마침내 그가 비밀을 알려주었다. 하부, 네가 원하는 만큼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면 그건 네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 거란다. 당시에 꽤나 시건방졌던 나는 모든 걸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슬프게도 나의 통장이 보여주는 현실은 달랐다. 그래서 나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계속 말했다. 부자들의 생각이 비슷한 거 아니? 아니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내가 대답하자 아저씨가 다시 말했다. 100% 정확한 건 아니다만 대개의 경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 그런 사고방식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결과도 결정하지. 부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아저씨가 말했다. 그럼 너도 부자들처럼 생각하면 돼. 그때는 냉소적인 성향이 강했던 내가 반문했다.
아저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대답했다. 부자들은 집중력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집중할 일은 카드 게임이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난 이만. 아저씨는 자리를 떠났지만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내 인생은 어차피 잘 굴러가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 손해볼 게 무언가. 나는 부자와 부자들의 생각을 연구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주로 돈과 성공의 심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아저씨의 말은 사실이었다. 정말로 부자들의 생각은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 사람들과 달랐다. 결국 나는 나를 부자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나 자신의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다. 더 나아가 부자들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실제적인 기법과 전략을 터득했다. 생각은 할 만큼 했다. 이제 시험을 해보자. 마침내 나는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 당시 헬스 산업에 몸담고 있었던 관계로 스포츠 용품 전문점을 차렸다. 돈이 없어서 $2,000 카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댔다. 그동안 연구한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사업 전략을 본받기로 했다. 성공하기 위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집중할 것이다.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가 될 때까지 이 사업을 접는다는 건 꿈에서도 생각하지 않겠다. 라고 맹세했다. 전에 사업할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였다. 이전에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빠져나갈 구멍을 호시탐탐 노리며 항상 단기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나의 정신력을 무장시켰다. 전에는 내 머릿속에서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지만 성공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나의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부자가 되겠다는 나의 비전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하는 생각은 가차없이 버리기로 했다. 이 책에 나오는 원칙들을 하나하나 다 사용했다. 효과가 있었냐고? 두말하면 잔소리다. 사업이 번창해서 불과 2년 반 만에 지점을 10군데로 늘렸다. 포천 선정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에 $160만 받고 회사 지분의 반을 팔았다. 그 후 햇빛 좋은 캘리포니아로 내려가 샌디에이고 북쪽에 자리 잡았다. 2년쯤 나의 전략들을 연마하고 나서 1:1 비즈니스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 고객들이 상당한 효과를 체험하고는 배우자와 친구, 동료들까지 연이어 데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명씩, 때로는 20명씩 앞에 두고 강의하게 되었다. 그 중에 어느 고객이 비즈니스 스쿨을 경영해보라고 제안했다. 훌륭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난 실행에 옮겼다. 스트리트 스마트 비즈니스 스쿨을 세워 수천 명에게 빠르게 성공할 수 있고 트렌드를 선점할 수 있는 탁월한 사업 전략을 가르쳤다. 그렇게 미국과 캐나다를 넘나들며 열정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동안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공간에 나란히 앉아 똑같은 원칙과 전략을 배운다. 그런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배운 바를 활용하여 성공으로 직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바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말짱 도루묵이다. 세계 최고의 도구를 갖고 있어도 그 도구함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백해지는 순간이다. 아무리 뛰어난 원칙과 전략을 배웠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나는 돈과 성공의 내면 게임을 바탕으로 한 부자 원칙 집중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우리 강의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다. 여러분도 이 책에서 그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머니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면의 힘을 강화시키는 법, 부자처럼 생각하여 부자가 되는 법을 말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한 번에 대박을 터뜨렸나요?
지금도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나요? 대답은 이렇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원칙들을 활용하여 수조원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미 백만장자보다 몇 갑절 더 큰 부자가 되었다. 내가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족족 성공을 거두고 있다. 내가 관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한다고 해서 나한테 미다스의 손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상 미다스의 손이라는 것은 성공을 위한 경제 청사진을 다르게 말한 표현에 불과하다. 이 책에 나온 원칙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당신에게도 곧 경제 청사진이 생길 것이다. 세미나 초반에 나는 이런 질문을 한다. 이 자리에 배우러 오셨습니까? 약간 교묘한 질문이다. 작가 조시 빌링스의 말처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이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진정한 부자이고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좋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사고방식이 옳다거나 적합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당신의 도구함에 잘못된 내용물이 들어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시험해보라는 뜻으로 내 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원칙들은 믿어주기 바란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들을 활용하여 인생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믿음에 관하여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어떤 남자가 절벽을 걷다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떨어졌다. 다행히 그는 바위턱을 부여잡고 있었고 필사적으로 거기에 매달린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 매달리며 소리친다.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는 계속해서 간절하게 소리친다.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마침내 커다랗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신이다. 내가 도와주마. 나를 믿고 손을 놓아라.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는 이렇다. 거기 다른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알겠는가?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면 과거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일정 부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에는 결과가 이야기할 것이다. 제1부 생각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우리는 상충되는 두 요소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위와 아래, 빛과 어둠, 뜨거움과 차가움, 안과 밖, 빠름과 느림, 오른쪽과 왼쪽. 이외에도 수천 가지 사례가 있다. 한쪽이 존재하려면 다른 쪽도 존재해야 한다. 왼쪽이 없는 오른쪽이 있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쪽이 하나 없이 다른 쪽 하나는 존재할 수 없다. 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돈의 외부 원칙이 있으면 내부 원칙도 있다. 사업 지식, 돈 관리법, 투자 전략 같은 것들이 외부 원칙이다. 이런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내부 원칙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목수와 그의 장비를 예로 들 수 있다. 최신식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그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인류 목수가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성공으로 향한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무엇을 믿는가? 어떤 습관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타인을 얼마만큼 믿는가?
진심으로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두려워도, 걱정스러워도, 불편해도, 귀찮아도 행동할 수 있는가? 내키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는가? 사실은 당신의 성격과 생각, 믿음이 성공을 판가름하는 관건이다. 작가 스튜어트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려면 자신의 에너지를 높여라. 그러면 자연히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릴 것이다. 그들이 오면 청구서를 내밀어라. 부와 성공은 경제 청사진에 따라 움직인다. 파산한 사람들을 보았는가? 그 돈 많던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망하는 걸까?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왜 그것이 부질없이 날아가 버리는 걸까?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 침체나 형편없는 동업자나 기타 무슨 이유로든 단지 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뭇 다르다. 이것이 진짜 이유다.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과 마주치면 그 돈은 금세 없어지고 기회는 사라진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누리지 못할까? 막대한 돈과 성공을 창출하고 유지할 내적인 능력이 없는 탓이다. 돈과 성공과 함께 따라오기 마련인 도전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큰 돈을 벌지 못하는 1차적인 원인이다. 복권 당첨자들을 보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이 얼마에 당첨되었던 간에 결국은 원래의 경제 상태로 돌아간다. 그들이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돈의 양만 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정반대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으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그 돈을 모두 되찾는다. 도널드 트럼프가 좋은 사례다. 트럼프는 수십억 자산가였다가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에 다시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부자가 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게 되더라도 그들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백만장자의 마인드만큼은 잃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도널드의 경우에는 억만장자 마인드라고 해야겠다. 도널드 트럼프는 단순한 백만장자에 머물 수가 없다. 그의 순 자산이 100만 달러라면 그가 자신의 경제 상태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파산으로 경제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적인 자동 온도 조절기가 수십억이 아닌 수백억으로 맞춰져 있어서 그렇다. 웬만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온도 조절기는 수억이 아닌 수천만의 수준에 맞춰져 있다. 수천이 아닌 수백만에 맞춰진 사람도 있고 개 중에는 마이너스에 맞춰놓은 사람도 있다. 영하권 온도에서 몸이 얼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다.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성공하는 사람도 드물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80%가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80%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아서다. 그들은 쳇바퀴에서 졸고 있다. 비상적인 수준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심으로 일하고 생각한다. 그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뿌리가 있으므로 열매가 열린다.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 나무를 인생의 나무라 생각하자. 나무에 열매들이 열려 있다. 우리의 삶으로 치면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 열매들을 보니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열매의 개수가 적다, 크기가 작다, 맛이 없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 결과에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인다. 하지만 실제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씨앗과 뿌리, 그것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근원이다.
땅 위에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땅 속에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열매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 볼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다. 보이지 않는 전기요금은 왜 냅니까?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을 느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전기가 정말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우면 코드 꼽은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당장 의심이 사라질 것이다. 부의 법칙. 열매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이 훨씬 강력하다. 이 말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만큼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게 틀림없다. 이유는 자연의 원칙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땅 속의 것이 땅 위의 것을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생산한다. 이것이 자연의 원칙이다. 인간은 자연을 넘어설 수 없는 자연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우리의 뿌리를 자연의 원칙과 나란히 두고 일해 나갈 때 삶의 흐름이 물의 흐름처럼 매끄러워진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삶이 고달파진다. 지구상의 어떤 숲에서건, 어떤 농장, 어떤 과수원에서건 땅 속에 있는 것이 땅 위의 것을 만든다. 그러니 이미 자라버린 열매에 관심 기울여봤자 소용없는 짓이다. 나무에 벌써 매달려 있는 열매를 다르게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다음 해에 나올 열매는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땅속을 파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의 영역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최소한 4가지의 다른 영역이 있다. 즉, 육체, 정신, 감정, 영혼의 세계가 그것이다. 그런데 육체적인 세계는 다른 3가지 영역의 인쇄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컴퓨터로 편지 한 장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인쇄하기를 누르면 프린터에서 편지가 빠져나온다. 인쇄물을 보니 아니 이런 오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잘 지워지는 지우개로 틀린 글자를 지운다. 그 후에 다시 인쇄하기를 눌렀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오자가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방금 분명히 지웠는데. 이번에는 더 커다란 지우개로 더 열심히 오랫동안 박박 지운다. 효과적인 지우개 사용법이라는 300페이지짜리 안내서까지 연구해본다. 이제 필요한 도구를 다 갖췄고 필요한 지식도 다 알아냈다.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 인쇄하기를 다시 눌렀는데 또 그대로다. 이럴 수가. 기가 막혀서 비명이 터진다. 왜 이래? 대체 무슨 일이야? 내 눈이 잘못됐나? 인쇄물, 즉 물리적 세계에서는 문제를 수정할 수 없다.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 즉 정신과 감정과 영적 세계에 입력된 정보를 바꿔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돈은 결과다. 부자는 결과다. 건강도 결과다. 질병도 결과다. 당신의 몸무게도 결과이고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 살고 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세상 말이다. 돈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제 내 말을 들어보라. 돈이 없는 건 전혀, 절대로, 결코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내는 증상일 뿐이다. 돈이 없다는 건 결과다. 그 원인이 되는 뿌리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외적인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적인 세계를 바꿔야 한다. 당신의 결과는 어떤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 긍정적인 일이나 부정적인 일 무엇이든 당신의 외적인 세계는 내적인 세계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겉보기에 인생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내면에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내면의 변화를 나에게 강력히 선언한다. 우리 세미나에서는 빨리 배우고 배운 것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학습 촉진 기법을 사용한다. 중요한 건 체험이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며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라는 옛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고 마무리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한다. 그 다음에 집게 손가락으로 머리를 대고 다시 한번 선언한다. 선언이라는 게 뭔가? 큰 소리로 단호하게 긍정적인 말을 외치는 것이다. 선언이 왜 중요할까?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에너지의 흐름에는 빈도와 진동이 필수적이다. 선언을 할 때마다 진동이 생기고 빈도가 늘어난다. 큰 소리로 선언을 하면 그 에너지가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통해 진동하며 우리의 몸에 독특한 반향을 일으킨다. 선언은 우주에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다. 선언과 확언이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확언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단언하는 긍정적인 진술이다. 선언이란 특정 상태를 선택하거나 특정 행동을 감당하려 하는 공식적인 진술이다. 확언은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난 것처럼 확언할 때 우리 머릿속의 작은 목소리가 이건 사실이 아니야, 헛소리야 라고 반응할 때가 많다는 점이다. 반면에 선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엇이 되겠다는 의지나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한다. 이 정도는 머릿속의 작은 목소리도 수긍할 만하다. 지금 당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언은 공식적이다. 자신에게 그리고 우주에게로 보내고자 하는 에너지를 공식적으로 밝힌다. 선언의 정의에 행동이라는 중요한 단어도 포함되어 있다. 목적을 현실로 이루려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로 당신의 선언을 하라. 거울을 보며 선언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솔직히 처음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난 이렇게 말했다. 말도 안 돼. 선언이라니. 헛소리 하지 마. 하지만 당시에 내가 파산 상태였기 때문에 까짓거 손해볼 거 없다. 라고 생각하고 시험 삼아 해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금 나는 부자다. 나는 선언의 효과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쿨한 척하면서 한 푼 두 푼에 쩔쩔 매는 것보다는 헛소리든 뭐든 부자가 되는 쪽이 나을 것 같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같은 생각이라면 이제 아래 나오는 말을 따라해보라.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세상을 만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